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2026년 상반기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장희련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혜욱 교육청소년 과장입니다. 정영순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이수경 배다리 도서관장입니다. 김희양 안중도서관장입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0페이지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상생체계 구축입니다. 가칭 성담고 자유형 공립고등학교 설립, 포승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설립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교육지원청과 주민을 포함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 시와 학교, 교육청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주민의 학교시설 이용 증대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장학금 지원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자라나는 미래 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팽성 청담 스포츠센터는 시민과 학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학교 복합시설로 건립하여 3월에 개관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시범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진로 로드맵 지원입니다. 청소년 진로 탐색 지원을 위한 진로 박람회 꿈날과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맞춤형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대학 입시 박람회 개최 등 초중고 시기별 발달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진로 진학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의 진로 선택을 돕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계적으로 진로 로드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 진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평택의 내일을 여는 힘 청소년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자기주도 능력 향상을 위한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청소년 수련시설의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청소년의 주도적인 참여 활동을 보장하고 e스포츠 대회 및 힐링 콘서트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남자 및 여자 단계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여 위기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고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 및 선도 보호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새로운 도약, 함께 성장하는 미래지향 평생학습입니다. 시민 도슨트 아카데미, ESG 이음대학, 4060 세대 공작소 등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변화가 지역의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령별, 주제별, 다양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모두의 성장과 배움의 균형을 지원하는 평생학습을 통해 시민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평택시민행복 명사특강, 성인 문해교육,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읍면동 평생학습 교육 등 지역의 구석구석 소외됨이 없이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균형 있는 배움을 지원하겠습니다. 평생학습 기관 및 학습 동아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평생학습 박람회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는 등 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함께 성장하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강사의 재능이 시민의 배움으로 이어지는 재미나는 재능 나눔 학교를 운영하여 참여와 협력으로 성장하는 학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평택시민 미래대학입니다. 평택시민 미래대학을 중심으로 시민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교육 과정은 다양한 분야의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하되 문화예술 및 인문 과정은 질적 고도화 및 내실을 다지고 직업 능력 과정은 학습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교육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교육 과정은 대학 연계 및 시민 강사 제한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맞춤형과 집중형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구직 희망 여성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종합적인 재취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취업 상담과 직업 교육, 인턴 연계 및 취업 후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배달이 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지역 매력을 품은 명소 도서관 확충입니다. 평택시 인구 증가와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도서관 서비스 확장을 위해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중앙도서관을 비롯한 동삭, 팽성, 화양, 포승 5개 도서관은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 공간 조성과 서비스를 운영하고 시민 이용 행태를 반영한 체류형 공간 혁신을 통하여 통합적이고 개방적인 도서관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확충을 통해 도서관이 교육문화도시 평택의 토대를 이루는 핵심 기반 시설이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상 속 문화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도시 전체 열린 도서관 책 읽는 광장 운영입니다. 지역 곳곳의 도서관을 거점으로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시 전체에 열린 도서관 책 읽는 광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원과 도서관 야외 공간을 활용하여 권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가족 중심의 체험형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독서와 체험, 문화가 어우러지는 야외 도서관 운영을 통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인문도시 평택 독서문화 거점 조성입니다. 평택형 인문 독서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민 참여 기반의 인문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류의 인문학, 인문학의 숲, 도서관 지혜학교 등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과 전 생애주기별 배움태 운영을 통하여 지역의 인문학과 평생학습 거점 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도서관 서비스입니다. 백인 시민도서 선정단의 올해의 책 선정, 독서 챌린지 등 범시민 독서 운동인 평택 책을 택하다 사업을 통하여 책 읽는 도시 평택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배달이 생태지기, 평택시 정착마켓, 지역협업 문화예술 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협력과 소통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연결하는 기관으로서 지역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미래를 위한 준비 도서관 디지털 혁신입니다. AI 기반 맞춤형 정보 제공과 스마트 도서관 운영으로 생활 가까이에서 편리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령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AI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 메이커 활동 등을 통하여 시민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자책, 오디오북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확충하고 온라인 강의, 독서 토론 플랫폼 등 운영을 통해 도서관이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접근 창구로서 공공 서비스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달이 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고 안중 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도서관 출판 플랫폼 청년이 청년을 만나다입니다. 도서관에서 우리 지역의 기록을 생산, 수집, 보존, 유통하여 지역 문화를 이끄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청년의 삶을 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아내어 다양한 계층의 삶을 지역문화 콘텐츠로 기록하고 생산하여 출판 기념회, 권역별 순회 전시 등을 통해 성장하는 평택시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작은 도서관 독서 연계 커뮤니티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거점 도서관과 28개의 공사립 작은 도서관 간의 상호 협력과 지원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에는 작은 도서관 아이돌봄 사업을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은 17개소, 냉난방비 지원 사업 9개소,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4개소를 선정하여 마을 단위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 운영자 간담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작은 도서관 3개관에 운영 코칭 전문사서 인력을 파견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다음 26페이지 권역별 독서문화 교육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서부 지역은 안중도서관을 중심으로 웹툰 학교 사업, 1인 가구 및 요양원 방문 그림책 함께 읽기 사업, 한국문화 이해가정 프로그램, 경력단절 여성들의 어린이 재능기부 사업 등 계층별 도서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북부는 지산과 장당 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청소년 프로그램을 집중 발굴 운영함으로써 도서관 서비스가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권역별 독서문화 네트워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2개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평택 시민도슨트 아카데미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우선은 올해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계가정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제 3월 중으로 개강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개강 특강하고 3월부터 5월까지는 문화예술 도슨트를 운영을 하고 또 5월부터 7월까지는 평택 이야기꾼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후에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에 실습하는 출강을 할 계획이 있고요. 세비초, 용유초, 서탄초 이렇게 3개 초등학교는 저희에게 출강 의사를 이미 저희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부터 11월까지는 이 출강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지역 사회 봉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장 실습을 하고 출강을 하나요? 아니면 현장 실습 없이 그냥 출강이 현장 실습으로 대체되나요? 현장 실습을 이론할 때 현장 실습을 함께 합니다.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도슨트의 어떤 그 아카데미 교육만 받고 출강을 바로 한다는 건 좀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작년에도 이론하고 네. 현장 때- 실습하고 그랬을 때 반응은요? 저희가 보완돼야 될 점이 없었나요? 7월 저희가 작년에 운영을 하고 그리고 세빛 초등학교에서 그 시범 운영을 했었습니다. 규정 선생님하고 선생님들하고 했었는데 그때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고 강사들의 부담은요? 강사님들도 이미 이제 뭐 도슨트 예술 도슨트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리고 오셨어요? 예 그분들도 하시고 현장 학교에서 하시는 분도 이미 계시고 막 환경교육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뭐 실습하고 현장에서 하는 거에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경험이 있는 분들이 도슨트 아카데미에 오신 거예요? 신규자들은 없고? 아니 올해는 신규자 뽑을 예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우선은 신규자를 뽑아서 문화예술 도슨트를 하고 7월까지 집중해서 평택 역사 이야기꾼을 해서 그만큼 역량 있는 사람들을 같이 모시고 같이 출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강을 바로 한다고 그러길래 실습 없이 하기에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네. 아무리 많이 준비를 해도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게 조금
그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연간 소녀생 수는 지금 몇 명 정도를 잡고 계세요? 저희가 문화예술 도슨트 30명, 평택역사 이야기꾼 30명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세개 가정인데 예, 특강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모아놓고 한 거라 100명 정도 예정돼 있고요. 전체. 네, 네. 그럼 특강까지 하면은 특강이 한 40명 되는 거예요? 특강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한 100명 정도 모집을 할 계획이 있어서 예. 특강 100명, 문화예술 도슨트 30명, 평택 역사 이야기꾼 30명에서 총 인원은 한 16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발전 방향을 제시를 한다면 이 도슨트 아카데미를 처음에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발전 방향은 어디에 맞춰서 만드셨어요? 저희가 평택에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떻든 평택에 살고 싶은 정주의식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평택 역사 이야기꾼이라는 부분을 만들었고요. 이분들이 이제 30분이 뭐 출강해서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이분들이 오셔서 배우면서 평택에 대해서 아 평택이 이런 곳이구나 하고 정규의식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학교의 선생님들이 물론 잘 가르치시지만 선생님들의 도 계시지만 평택 역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아 평택에 이런 분이 있었어 하고 좀 더 호기심도 갖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는 참고하시는 자료들이 좀 있나요? 자료요? 예. 이렇게 나갈 때 우리 그 도서관들이 있지만 그 작년에 안중도서관에서도 그렇고 고증을 해가지고 책자로 발간된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책자들에 대해서 활용은 좀 같이 하고 계시는 부분은 있나요? 아니면 아직 없어서 뭐 하실 계획이 세워져 있으신가요? 지금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자료 때문에 이 질문을 좀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평택의 어떤 역사성, 그다음에 의미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구술인들이 역사적인 그 자료를 고증을 해주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실감 있게 한 부분이 자료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가르쳐 갔었을 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아이들한테 3D 차원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조금 가미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혹시 이 도슨트에 대해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지금 전체 특강 100명하고 30, 30 하면 160명인데 시민 만족도나 조사 결과 지표수를 지금 이거 하고 계세요? 만족도 조사하고 있는데 죄송한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네. 나중에 서면으로 아니요. 하고 계시냐면 여쭤보는 거예요. 예,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결과 지표수는요? 예, 그런 지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네. 다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계속 교육 과정에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몇 해째 운영하고 있는 거죠, 도슨트가? 저희가 21년도부터 운영을 5년째 했고요. 5년째 올해는 하는 6년째. 거죠? 예, 예. 5년째면은 한 3년차에 향후 발전 방향이 나와줬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도 뭐 잘 체크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ESG 이음대학에 대해서 잠깐 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 핵심 과제 연계라고 하셨는데 생태계 환경하고 AI 미래 인재 사회 공동체 등 해가지고 실천 학습을 해서 2,000명을 잡으셨어요. 네. 정책 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이게 시정 핵심 과제 연계해서 평생학습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런 게 있고 이런 거에 있어서 ESG는 이렇다라는 정도까지만 들어가는지 아니면 좀 더 심화 과정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올해 첫 해로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심화 과정까지는 좀 어렵고요. 이제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의 어떤 아니요. 정책과 예. 올해 이제 처음 하시면 계획을 세우실 때 이음대학, ESG 이음대학을 할 때 올해는 이제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고 뭐 내년, 내후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한 3년 정도의 이렇게 안이 쓰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지는 않잖아요. 평생학습은. 그러면은 그 부분이 그냥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되고요. 네네. 이제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네네네. 아직은 그러면 안 서 있는 거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아우트라는 자꾸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세부적인 계획까지 저희가 못 세워서 저희가 지금 그 공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해서 이제 컨설팅도 받고 광명이 몇 년째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명에 가서 광명의 우수사를 좀 보고 좀 더 한 다음에
계획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시정 핵심까지 하고 연계라고 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관심이 좀 많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타 부서하고에 있어서 저희 시가 내놓은 정책을 여기다 결합을 해서 이 평생학습에 오셔서 이 대학이라는 거를 하면 시 정책 전반적인 거 환경이나 AI나 아니면 사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해 폭이 완전히 생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단기적으로 와서 뭐 듣고 가는 게 아니라 간담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책적인 연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연계된 것들이 시하고 행정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참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벤치마킹을 가신다고는 하시지만 우리 시하고 광명하고의 분명히 다른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시에 맞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 참여가 어느 쪽에서 좀 더 많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후발로 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래도 뭐 하실 계획이시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4개 학과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는 생태계 환경, AI 미래 인재, 사회 공동체 하나는 뭔가요? 인문 사회입니다. 인문사회. 지금 ESG에서 제가 ESG 연구에도 했었지만 정확하게 우리 공무원의 공직사회에서 ESG와 일반 사회에서 ESG는 많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쭉 해오고 있었던 건데 그거를 이렇게 제도화하고 하니까 이제 ESG로 그게 이제 넘어간 것 뿐이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거의 다 ESG는 맞거든요. 그래서 ESG에 대한 정확한 그 이해부터 시키고 이제 들어가시겠지만 인문사회에서도 분명히 ESG는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4개 학과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서 내년에 좋은 성과로 마무리가 되고 올해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교육국 우리 25년도도 업무 보고 7월달 안 했었죠, 그렇죠? 별도로 하고 이게 공식 회기 때는 처음 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지금 우리 이제 교육정서연과 송당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송당고는 그 중앙투자심사는 지난 3월달에 통과가 됐고요. 네. 1월달에 통과가 됐고 지금 현재는 그 턴키 방식으로 해서 지금 입찰 올려놓은 상태고요.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지금 올해 8월에 이제 설계하면서 올해 8월에 이제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제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제 교육지원청의 의견 들었고 이제 진행이 된다면 28년도 3월달에 이제 개교 예정입니다. 28년 3월. 26, 7, 8. 설계는 다 끝났나요? 설계랑 동시에 착공을 해요? 네, 지금 설계랑 같이 착공을 같이 해요? 예, 설계랑? 예. 그 설계는 지금 입찰을 올려놨는데 네. 4월쯤 업체가 선정이 될 거라고 합니다. 4월쯤. 그렇게 되면 이제 설계랑 진행하면서 8월달에 이제 착공 들어간다고 8월달에 합니다. 착공하고. 지금 뭐 26년이니까 2년뿐이 안 남았는데 빠르게 진행이 되네요. 예. 그리고 그 우리 9월에 이제 그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 협약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그때 예산도 이제 한 개교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걸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올해 계획도 좀 있으신가요? 네, 올해 협약이 지금 10군데 10군데? 됐습니다. 그래서 10군데 됐어요? 네, 네, 네. 그래서 28곳 지금 개방 이제 예정에 28곳.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또 예산 편성해야겠네요. 지금 예산 편성은 10곳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예. 그러니까 예산팀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 학교 시설 개방하는 리스트 갖고 계시죠? 전체 네, 몇 리스트는 군데 교육지원청에서 받고는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요? 전체 몇 군데나 되죠? 꽤 많은 학교들이 시설 개방을 한 것 같은데. 실상 저희 초중고가 네. 지금 현재 128개가 있고 네.
예, 이제 올해 이제 3개 학교가 신설이 되면은 131개인데요. 31개요. 그 받아본 자료로만 봤을 때는 의외로 개방을 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개방하고 지금 학교 측에서 하고 있는 그 개방은 조금 다른 듯합니다. 근데 지금 협약으로 올해 이제 협약까지 하게 되면 28개 이 학교는 이제 서류상에 이제 협약이 된 부분들이라 여기는 이제 개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궁금해서 이제 여쭤보는데 이제 이 협약을 하게 되면 한 학교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나요? 운영비 보조로. 근데 기존에 그 개방을 하는 학교들은 지금 뭐 지원하고 있는 게 없죠. 시에서. 지금 없습니다. 그럼 그쪽 기존에 이제 개방하는 학교들에서도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협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별도로 협약을 협약 해서. 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해서 하게 되면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로 그렇게. 예. 지금 뭐이 학교 시설 개방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이런 시설 지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걸 같이 시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좀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청소년 팽성 청담 스포츠센터 3월에 개관인가요? 지금 3월 16일 날 개관식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지금 현재는 인력 채용 중에 있습니다. 인력 채용 중입니다. 예, 2월까지 몰품 이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인력이 채용이 되면은 그 수영장이다 보니까 이제 시설에 대한 점검도 이제 사전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준비 차질 없이 해서 3월 16일 날 개관해서 이제 시민들 사용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상반기 중에는 이제 시범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고, 예, 그렇죠. 이제 그 3월에 이제 개관을 하면 자유 수영이나 이제 체육관은 사용이 가능한데 실상 한 3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하고 한 6월 말 7월 초쯤부터 정식 이제 이제 그 수영에 대한 그 수강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는 정식 수강료 받으면서 하는 거고, 네, 지금 임시 할 현재는 때는 그냥 예, 자유 수영만. 자유롭게 그냥 하고. 지금 이제 그 예전에도 위탁 그 동의안 올라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직원 채용은 100% 아직 안 된 상태죠? 근데 의외로 지금 신청들은 많이 해서요. 이렇게 문제 없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도시공사에 위탁한 비용이 한 30억 돼요. 그렇죠? 30억이 되는데 이번에는 30억 정도. 이 직원 채용 직원이 이제 여기에 적정한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 43명이라는 인원이 이제 거기에 채용이 되는데 과연 그 많은 인원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좀 검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향후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계속 그 위탁비는 올라갈 텐데 그렇죠? 이게 줄질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송출이나 안출해서 하는 이제 수영장들이 있고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비교해 볼 필요도 있고 다른 지자체도 좀 비교해 보고 이게 너무 과한 인원이 여기 투입되지 않았나. 43명이 거기 수영장하고 체육관 관리하는데 43명이나 필요할까 이런 좀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뭐 동의원 통과됐고 이대로 다 채용은 하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계속 운영해 보시면서 이 인원이 적정한지 이런 것들은 좀 면밀히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43명 중에 저희가 네. 시설 관리나 행정 업무를 하는 그 직원이 19명이고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그 24명이 파트타임으로 그 수영 강사나 이제 안전 요원으로 17명이고요. 청소 용역으로 지금 7명이 지금 채용 중에 있는데 네. 이제 수영장의 이제 특성상 그 청소 용역하는 분이 저희도 이제 판단해 봤을 때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확인을 해 보니 그 서평택 그 수영장도 탈의실에 이제 아침에 일찍부터 문을 열다 보니까
아침에 6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21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 탈의실에서 교대로 이제 근무를 이제 쭉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수영장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청소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조금 많이 투입이 됐고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 파트타임으로 수영 강사하고 안전 요원은 17명 채용인데요. 지금 봤을 때는 저희도 좀 넉넉하게 조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 봐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수시로 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적정하게 잘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행정에 4명이 이제 배치가 돼 있네. 행정에 4명이 행정에 4명이 과연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국민체육센터, 청담 스포츠센터 뭐 꼭 필요한 시설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개관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 좀 운영하시면서 좀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위기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해가지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하고 이제 여덟 단계 청소년 쉼터, 그다음에 남자도 이제 개소할 예정이죠. 남자 쉼터 올 상반기에 개소할 거고요. 그 지금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그 뭐랄까 실적이라는 이런 거 좀 책자에 표기는 안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상담 복지센터. 이제 상담복지센터는 총 지금 20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원이 꽤 거기도 많더라고요. 네, 남부와 저희 이제 서부 분소. 지금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저희 평택시에 아동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이제 인구수가 이제 급증하다 보니까 이제 북부 쪽에도 계속 분소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네.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어려움이 지금 재정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상담복지센터 지금 상담 실적 이제 보면은 이제 표기는 안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남부와 지금 북부는 포함해서 지금 남부에서 같이 하고 있고 서부는 서부 분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265건 정도 상담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담복지센터에서 대개 이제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이들의 지금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보면 다 각각 다르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희 이제 지역하고 더 연계해가지고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서비스 실적을 보면은 되게 건강이나 이제 보호 지원이나 생활 지원, 돌봄, 그리고 자립 지원,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지역과 연계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제 실적 보면 건수로 봤을 때는 총 다 해서 이제 12,198건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 건강 관리 지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그쪽에 연계를 해주는 건가요? 실상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한데 지금 건강 지원보다는 이제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정신 있거나 쪽. 하면 이제 보건소의 정신건강 그 지원센터하고 연결해 주는 구조도 있습니다. 사후 계속 그 상담하게 되면 이제 사후 관리 같은 건 계속 하시겠죠. 예, 연계해서 연계해서. 지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서부 분소는 지금 이제 서부 청소년 시설 글로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북부도 지금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북부에서 그 청소년 문화센터까지 가서 그 상담받고 하려면 굉장히 좀 거리도 그렇고 그래서 북부도 좀 북부 청소년 시설 들어오면 거기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북부 청소년 시설은 언제 지금 올해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지금 의원님도 알고 계신 사항인데 이제 투자 심사가 네. 24년도 10월 달에 이제 조건으로 이제 통과를 어렵게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이제 재정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 지금 현재 시작이 건축 기획 용역을 추경에 담아야 되는데 예산에 이제 좀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이제 요번 추경에 지금 예산팀하고 잘 협의가 돼서 또
의원님도 이제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요? 하게 잘- 되면 건축 기획 용역부터 시작해서 이제 도비 예산 지원 받고 설계 시작하고 하게 되면 저희가 봤을 때는 한 27년쯤에는 이제 착공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차질 없이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저희 또 지역구고 하기 때문에 우리 김영주 의원님하고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신경 쓸 테니까 부서에서도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학재단 이번에 그 장학금 그 예산 지금 6억 편성했었나요? 올해 6억 편성했습니다. 이 적립금 지금 얼마 있습니까? 장학재단 132억 정도 있습니다. 132요. 거기서 이제 이자 충당해서 장학금 지금은 7억 그대로 하신다고 하셨죠? 네, 네. 다음에 여기 우리 자료에 그것도 좀 같이 명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적립금이 얼마 정도 있고 그 예산이 이제 7억 정도는 매년 이제 장학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여기다 같이 좀 표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적립은 못 하는 거네요. 지금 현재. 네, 올해는 적립은 2억은 못하는 상황이고 네. 단 이제 저희가 132억 정도면 1년에 들어오는 이자가 한 3억 정도 됩니다. 3억 정도요. 네, 그래서 그 중에 1억은 저기 장학금 주는데 이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고. 그렇게 보태서 7억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이제 목표는 그 적립금을 통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적립금을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한 300억 정도 모아야 되나요? 얼마 모아야지 7억 정도가 이자로 될까요? 300억 좀 그 정도는 돼야 정도 될것 선이면 같아요. 300억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300억에서 350억 정도. 그 돈을 가지고 거기에 이자를 갖고 우리가 장학금을 매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과 우리 그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금 3개 과정을 한다고 돼 있는데 4,500만 원에 이게 지금 작년 25년도에 이제 조례도 만들어졌고 얼마 전에 토론회도 했고 했는데 이 경계선 지능인 지금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지? 경계선 지능일이 그러니까 몇 명인지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어렵죠. 부분이 예, 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한 13.6% 정도가 경계선 지능이지 않을까라고 13.6%. 전체적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충 한 8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전체 인구의 13.6%? 그 정도가 엄청나네요. 경계선 지능이 아닐까 하고 이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3개 과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네. 이제 학령기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이 과정이 뭡니까? 저희가 먼저 이제 부모를 통한 보호자 자조한 보호자 교육을 하나 할 거고요. 보호자 교육, 하나는 초중 고등학생까지 교육, 그리고 성인 교육 이렇게 3개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올해? 아니요, 작년에 작년부터 2025년도에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도비 보조 받아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쪽에 이제 이게 보니까 이 주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뭐 이쪽인가 봐요. 경계선 지능이. 조례는 복지정책과 있고요. 네. 2025년도에 복지정책과에서 3천만 원을 갖고 사업을 했고 저희는 도비 보조 받아서 1,800만 원 갖고 운영을 했는데 네. 이제 양쪽 분에서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한 한 군데 부서에서 모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저희 부서에서 같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기로 했습니다. 이쪽도 지금 뭐 그 경계선 지능 좀뭐 파악은 좀 어렵겠죠. 파악이 어려울 텐데 이거를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그 경계선 지능인 부모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학부모, 그러니까 학생 연령대 특히 그리고 또 이제 성인들도 있겠지만 이런 교육을 좀 확대해가지고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그
구직 희망 여성 취업 지원 서비스 보면 16페이지. 예, 보면 여성 특화 직업 교육 훈련의 국외 과정을 한다고 지금 추진 계획이신 거죠, 올해? 네, 맞습니다. 저쪽 뭐 취업 쪽 연계하는 과정하고 국외 과정은 성평등 가족부의 6개 가정, 경기도의 3개 가정인데요. 네. 성평등 가족부의 6개 가정은 히팅 자켓 미신사 양성 가정, 생전 정리 지도사 양성 가정, 원예 심리 목공 융합 전문가 양성 가정, 공예 방과후 늘봉 강사 양성 가정, 단체 급식 전문가 양성 가정, 실버 인지놀이 지도사 양성 가정. 경기도 사업은 산후 도우미 가정, 노인 돌봄 생활 지도사 가정, 가정 관리와 수납 전문가 가정. 이렇게 9개 가정입니다. 지금 25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었죠. 예, 매년 하고 있는 매년 하는 거죠. 예. 사업입니다. 네. 몇 명 정도 이 과정을 수료를 하시나요? 저희가 작년에는 160명 160명. 수료했고 올해는 180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한 개 과정에 한 20명 정도씩 되는 평균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 취업하고 연계가 좀 됩니까? 예, 전체적으로 이제 다 교육을 해서 네네. 취업으로 연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년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취업이 혹시 데이터가 아직 없으신가요? 몇 프로 정도 취업을 하시나요? 이 교육과정 수료를 하게 되면. 예, 그건 제가 네. 예, 여성 특화 직업 훈련 과정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한 160여 명 수료를 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 87명이 취업을 해서 거의 반 반 정도는 이상이네요.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죠. 굉장히 취업률이 높은 예, 예.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인턴십 지원해가지고 이제 1인 총액 460만 원 한도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아까 87명 정도 하셨다 그랬죠? 취업을. 그러면 이제 이게 올해는 이제 35명 정도 지원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35명. 예, 목표액이 35명입니다. 목표 명수가. 목표 원수가. 예. 그러니까 그 취업하신 분들 중에 또 이게 뭐 어느 기간 일정 기간을 이상 근무를 해야지 이게 또 이게 100%다 수령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처음에 기업으로 인턴으로 취업을 하면 기업체에 3개월 동안 8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네, 그리고 기업체에 인턴이 지원을 종료하고 6개월 동안 상용직이나 정규직으로 근무하면 기업체에 80만 원, 여성인 60만 원. 다시 6개월에서 다시 또 6개월인 12개월까지 근무하면 기업체에 80만 원 지원하고 이래서 4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1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 그걸 다 이제 100%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35명 정도 올해는 지원할 계획이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배달의 도서관은 우리 지금 중앙도서관, 동삭도서관 착공했나요? 아니요, 아직 착공은 못했고요. 못했습니까? 원래- 지금 현재 네. 그 계약 심사가 조달청에 올라가 있어서 네. 3월 초에 아마 그러니까 3월 초, 2월 말에서 3월 초에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낙찰자 그러면 이제 결정이. 착공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지금 뭐 27년 준공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그다음에 아직 중앙 도서관은 아직 지금 설계 단계고요. 설계 지금 들어갔나요? 네, 8월까지입니다. 8월까지 설계하시고 네. 지금 중앙 도서관, 동삭 도서관, 팽성 도서관, 그다음 화양하고 포승 도서관 이렇게 지금 네네. 한 5개 도서관을 좀 확충하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화양하고 포승 이거는 지금 전체 사업비죠 이게? 이게 그 노건사 화양도서관은 그 서부 출장소 출장소 그 쪽에서 전체 사업비죠? 예, 녹색 건축 사업소 쪽에서 그 하고 안에 있고요. 들어가는 이제 그 안에 화양 도서관이 들어간다. 네, 그리고 포승은 체육진흥과 쪽에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도서관이 많이 확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되면 거의 29년도면 이제 거의 준공 목표로 다 네. 완공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20페이지 보면 이제 25년 실적에 보면 12개 공모 사업에 국도비 7,300만 원 확보하셨다고 돼 있는데 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지금 기리의 인문학에 그리고 도서관 기류의 지혜학- 인문학. 네,
기리의 문학, 도서관 지혜학교, 상주작가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이 이 밑에 명시된 그런 사업들이네요. 그러니까 그 공모 사업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배달의 도서관 그리고 이제 안중 도서관 부분에서 거의 다 그 도서관들이 공모 사업을 해서 선정되어서 그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프로그램비로 많이 프로그램 사용을 하고 위주로 많이 있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도서관 쪽에. 네. 보니까. 이 참여율이나 이런 건 좋습니까? 네, 좋고요. 굉장히 뭐 어쨌든 그 시 재정이 좀 안 좋은 시기에 직원들이 열심히 공모 사업을 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많은 노력을 하시네요. 올해도 공모 사업 많이 네, 많이 할 예정입니다. 예정입니까? 예. 네. 많이 해가지고 네. 예, 많은 사업들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미래형 도서관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이거 진행하고 있습니까? 사업. 일단 거의 이제 중앙도서관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시도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자동화 시스템 쪽을 완전히 이제 그쪽 같은 경우는 지하부터 4층까지 자동화 시스템을 이제 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해도 일단 그 이용자분들의 시민분들이 가지고 오는 그 반납이나 대출 도서 쪽에서 대출은 조금 이제 자동화가 조금 이루어져 있는데 반납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그 기기에다가 그 반납하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대출부터 반납까지 모든 활동들을 좀 자동화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이뤄낼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그 중앙도서관이 일종의 그 평택에서는 도서관의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 도서관과 그 온라인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연결을 많이 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 도서관 같은 경우 지금 그 역에서 그 기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설치해 놓고 책을 빌려 가실 빌리고 수 반납하고 있도록 하는, 예.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3년 정도 후에 들어올 이제 중앙도서관이 건립될 쯤에는 중앙도서관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스마트 도서관이라고 했을 때 그 예약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역이나 아니면은 그 지역 그 시민분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에 기기들을 설치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연결되게끔 하는 것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미래형 도서관 구축하려면 이제 구축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앞으로의 예산이 예산도 좀 많이 소요되고 이게 지금 네, 네. 그 디지털 관련된 인프라 구축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갈 거라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AI 전자책이나 네. 오디오북 이런 것도 연계하실 거 네, 아니에요? 그 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AI까지. AI까지.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실 거고 이게 이제 중앙도서관을 건립할 때 이걸 적용하시겠다.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써놓으신 거다. 근데 그런 조금 우리 해외의 선진 사례라든가 또 그렇죠.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네,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좀 많이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네, 물론 이제 비용이나 예산은 많이 소요가 되겠지만 수반이 되겠지만 많이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료 많이 모아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안중도서관은 이제 여기 보니까 작은 도서관 독서 연계 커뮤니티 활성화해가지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4개관에서 9,600만 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이 방과후 이제 돌봄 같아요. 이 공립 2개소, 사립 2개소 4개관에만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입니까 이게? 국립도서관은 포승하고 오성도서관에서 포승, 오성. 네. 그다음에 이제 사립도서관은 사랑나무랑 꿈땅도서관이라고요. 사전에 신청 받아서 할 계획이 신청받아서. 있습니다. 네, 네. 이것도 좀 예산이 좀 수반된다면 좀 확대할 필요성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국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용률이 낮은 도서관 위주로 지금 저희가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예산 확보도 좀 되면 지원을 더 할 수도 있는데 그 도서관 사립도서관의 그 의지도 중요하거든요. 여건이랑 아이들이 이제 그렇죠. 별도의 공급방들이 조성되어 있고
또 이제 그 환경이 조성돼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수시로 이제 그 필요를 요구하면 현장 확인이나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5년도 그 전에도 계속 하셨죠? 네네네. 이게 그 전 작년 25년도에 세 세계관에서 했던 네네. 것 같은데. 25년도에는 3개관 그러니까 사립에서 1개관 했었는데 네. 공립에서는 두 개관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고요. 올해 한 곳이 더 늘었습니다. 이게 한 군데당 이 돌봄 아이들이 한 몇 명 정도? 지금 10명에서 15명 10명에서 정도 15명. 예. 그리고 이제 수시로 이제 아이가 이제 그만두거나 그러면 필요시에 수시로 모집하고 있고요. 이런 아이들 돌봄 서비스 이 사업은 좀 많이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우리 교육 청소년과도 여기 보면 여기 간식 제공 써 있네요. 간식 제공. 예? 검토하셔가지고 신장동 공국방 이런데 돌봄하는데 간식 어느 정도 제공해주고 그래야지 아이들이 또 와서 프로그램도 하고 그 어디야 청소년재단 얘기해 보니까 프로그램도 자기들이 개발해서 좀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이렇게 진행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10페이지 보면 최재형 의원님도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답변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학교 시설 개방과의 차이가 있다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라고 하는 게 저희 지금 받아본 데이터로 봤을 때는 네. 거의 대부분이 개방으로 보여졌습니다. 네. 네,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으로 봤을 땐 개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교 측에서는 무슨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는데 개방을 하고 있다는 의견으로 지금 가지고 와 있고, 근데 이게 보면 운동장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운동장. 그럼 한 번쯤은 가 보고 예. 현장을 보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중간에서 이제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올해부터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할 건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말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협의하야 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되게 보면 이제 체육관입니다. 체육관. 체육관이고, 근데 실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예를 들어 이제 학교 거기가 지금 체육관 개방을 하고 있는데도 네. 협약은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도 그런 안 나가겠네요, 그럼? 거기는 그러면은 나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또 얘기를 안 해서 지원이 안 나가고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나가 이거는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안 되면 그 우리가 지원할 것도 아니고 도에서 확실하게 이거를 잡고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잡고 가든지 해야지. 우리는 원하는데 또 거기 실지가 아니라는 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바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소통을 한번 해서 확실한 문제점을 찾아내서 어떻게 합의를 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앞서 말씀드린 실상 그 체육관 개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 이제 협약의 의사를 지금 안 한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게 자율적으로 학교 측에서는 체육관을 상황에 따라서 개방을 하거나 이렇게 안 이제 하거나 뭐 예, 하려고 이런데 이제 협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상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쪽 학교의 학교장님께서는 이제 협약을 안 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거기 같아요. 학교는 거의 안 하려고 해요. 그렇지. 근데 사실 이 학교 운동장만 해줘도 각 동네에 체육 활동하고자 하는데 불편함이 없거든요. 우리는 지금 몇백억씩 들여서 체육관을 자꾸 져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왜 상생이 안 돼? 그래서 200만 원이라는 이것이 그들한테는 만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여는 거에 비해서.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그 이런 걸 좀 잘 더 활용할수록 해서 지원을 좀 더 하더라도
개방을 확실히 한다면 해결될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체육 시설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몇백억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 훨 낫다고 나는 보여지는데 진짜 이렇게 안 되면 그 도의원님들하고 도하고 의논을 해서 좀 한번 잡아가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보면은 초중등 교육법에도 있고 그 학교 시설에 대한 개방은 학교장이 이제 학교 운영, 교과 과정에 이제 문제만 없다면 개방을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도. 근데도 안 하는 그런데도 지금 안 하는 부분인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계속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는 이제 학교에다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저희가 봤을 때는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예를 들어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그 공공체육시설 경기도 체육진흥과에서 공공체육시설 그 조성 지원하는 그 사업이 있거든요. 이제 그 사업도 명시가 아예 됐습니다. 협약이 안 돼 있으면 공모 신청이 안 되게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바뀌어 가고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도 지금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뀌어야 되고 네, 제가 네. 그 도의원님들을 만나면 가끔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상세히 해서 그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인식은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 시민이 됐던 학생이 됐던 활용할 수 있다면 지원을 우리가 좀 더 하더라도 하는 게 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도의원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더 자세히 해보고 도의원님들이 교육 쪽으로 관할하니까 우리도 함께 머리를 맞대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만 해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님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네. 이제 금액을 많이 준다고 해서 개방을 해준다는 인식은 저는 맞지는 않다고 맞아요. 봅니다. 준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래서 지금 상황 봤을 때는 200만 원 선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마인드가 중요한 거거든 지금 이게. 근데 이제 전에보다는 젊으신 분들이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그게 예산으로만 될 수 있었으면 됐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더 얘기하면서 또 어떤 차등적인 어느 정도의 개방이냐에 따라서 하는 건 또 해볼 만한 일이니까 그 말씀은 저도 인정을 해요. 네네. 그리고 저번에 동의안이 올라왔지만 서정문화의 집 거기가 민간에서 지금 재단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간으로 된 게 2개에서 지금 하나만 그렇게 오고 하나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저번에 한번 거기도 실사를 하셨다고 그랬었나? 문제 없다고 그랬는데도 그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민간으로 지금 한데도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는 마저 나중에도 그 기간이 다 되면 우리 재단에서 아예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많지도 않은 거 2개에서도 그렇게 하나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그것도 금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큰 거거든요.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6페이지 그 여성 편의시설 환경 개선 지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한개소를 어떻게 선정해서 주는 거죠? 16페이지 보면 저희가 이제 한개소를 선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회사가 없어서 저희가 여러모로 알아봐서 예, 한개소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해주고 뭐 싶어도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이게 아니면 70%까지 지원하고 최대 500만 원만 지원해 주거든요. 그럼 그보다는 자부담이 한 30%가 그렇죠. 있는 거 나머지는 때문에 예, 회사에서 부담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원만 하면은 되는 건데. 예, 그쵸? 근데 이제 지원하는 회사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찾아서 해주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아니면 여성들이 그리고? 많이 없는 기업인가? 대부분? 그리고 예,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네네. 조건이 상시 근로자가
5에서 300명 미만이 세일센터를 통해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또 세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 또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여성 친화 일총기업,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회사에서 요청을 해야지 해주는데 그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매년, 그리고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건가? 예,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저희가 많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개 업체, 1년에 한 개 업체 정도만 해줄 수 있는 예산밖에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한 개 업체씩 해줘도 지금 많지가 않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이렇게 했을 때 30% 해서라도 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신청을 많이 없다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잘 발굴하셔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도서관의 인문학 도시 평택 20페이지 보면 그 2025년도에 954개 프로그램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954개 프로그램을 627회를 해서 18,300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이 954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요 프로그램 개수는 그러니까 입문 프로그램 포함, 그러니까 어린이, 청소년, 뭐 그러니까 성인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합한 그러니까 거죠. 합한 물론 겁니다. 합한 건데. 네,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만 한 건 아닙니다. 아, 이거는 네네. 인문학만 하는 예, 건 예. 아니고 전체 프로그램에서. 네. 그렇다 하더라도 954개 프로그램 엄청 많이 하는 건데. 네, 저희가 그러니까 특히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들은 특히 어린이 프로그램들은 10명 이하가 돼야 돼서 사실 이제 분반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프로그램 소화는 잘 하고 있으신 거예요? 네, 네. 잘 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능으로 해서 오히려 소홀해지지 않나 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겠죠. 네, 네. 또 프로그램을 또 예를 들면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또 요구를 하는 것도 있나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끝나는 시점에는 설문조사를 다 설문조사를 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크게는 그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라고 해서 1년에 2번 그러니까 전체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또 설문조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시민분들이 원하시는 이제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21페이지 뒤에도 보면 지역 문화 생태계 활성화 및 도서관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에요. 이게 예전처럼 책만 읽고 이런 게 아니라 네네. 문화예술 또 이러면서 많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달하면 또 좀 느슨해진다거나 많은 사람이 안 하는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새로운 거를 해달라고 할 수도 네. 있거든요. 네. 그런 건 정리가 잘 되고 계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배달이 생태지기 기후환경 교육 이제에서 이제 우수상을 탄 부분들도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계절마다 한두 개씩 이제 생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다가 네. 지난해 이제 그 기후 환경부 이제 그 공모 사업으로 해서 네. 저희가 따서 좀 생태지기라는 네, 그 분들을 양성을 한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씩 조그맣게 운영을 하다가 크게 키우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그러니까 운영을 하다가 뭐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폐강을 시킬 때도 그렇지. 있고,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 뒤에 보면 이제 뱅테리 생태지계는 강화가 됐어요. 그렇죠? 네, 네 지금 그리고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신규가 또 생겼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시대 흐름에 따라서 네, 네, 우리 자체적으로도 새로운 프로그램 하고 좀 아닌 건 도태시키고 네, 네, 아닌 거 또 저 잘 되는 건 강화를 해야 돼,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네. 해서 제가 그걸 물어본 건데, 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서울 쪽보다 뒤진다거나 이런 부분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도 그래도 평택도 이제 뜨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인문학이 됐던 그 또 도서관을 중점으로 해서
사람이 모이고 거기서 문화를 또 만들고 이런 부분이 지금 대두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도서관의 역할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충족을 시켜준가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또 우리 관장님이 어쨌든 뭐 안중에서 또 이제 본점으로 오셨는데 네, 본점. 네. 좀 더 신경을 예리하게 쓰셔서 네.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라는 네. 그러니까 문해력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음. 있었는데 특히 이제 AI가 나오고 나서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이제 그러니까 붙인 명명한 거는 생존 독서. 이제 읽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생존 독서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네네. 그 프로젝트화해서 이제 독서 시스템을 만들어 갑시다라고 저희 직원분들이 그러니까 제안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원년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잘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번에 그 상담사 이효선 씨가 강양을 잠깐 들었는데 우리가 실천하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그 매 시간 똑같은 데 가서 1시간이 됐든 2시간. 그러다 일주일에 꼭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을 가서 그 독서하는 걸 늘켜가라는 연습을 한다 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갔더니 정말 재밌고 갈만해. 이런 의도를 맨 처음 올 수 있는 걸 유도를 해야 된다고 저도 보거든요. 가보지 않은 사람은 생전 안 가요. 네, 도서가. 맞습니다. 가는 사람은 또 자가중장 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요즘 퇴직하신 젊으신 분들도 사실은 이런 부분을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이 크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